남북정이 TV. 안녕하세요. 역사교실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2편 1강 삼국의 성립과 발전편입니다. 지난 시간에 고조선에 이어 한반도에 등장한 초기 철기 국가들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오늘은 초기 철기 국가들인 연맹 왕국이 고대 국가로 성장하는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한반도에는 최초의 국가 고조선이 한나라 무제에 의해서 멸망하고, 만주와 한반도에는 부여, 고구려, 옥저, 동예, 마한, 진한, 변한의 초기 철기 국가들이 등장하는데, 옥저와 동예가 고구려에 복속되고, 5세기에는 부여도 고구려에 멸망함으로써 만주와 한반도 북부는 고구려의 세력 범위에 들어갑니다. 한편 마한 지역의 수많은 소국들은 백제에 병합되면서 백제의 세력 범위에 들어가게 되고, 진한 지역의 소국들은 사로국을 중심으로 연맹체를 이루었고 더 발전하여 신라로 성장하게 되지요. 변한 지역은 육가야 연맹체로 발전하고 6세기에 금관가야, 대가야가 신라에 병합되면서 신라의 세력 범위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성장한 초기 국가들인 연맹 왕국의 특징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면, 이들 연맹 왕국은 철기 문화를 바탕으로 등장했고, 부족장들이 왕을 선출하기 때문에 왕권이 미약하고, 또한 각 부족장들은 독자성을 유지합니다. 이런 특징을 가진 연맹 왕국은 주변에 보다 더 세력이 큰 국가에 병합이 되면서 고대 국가로 나아가게 되지요. 한반도의 고대 국가는 왕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중앙집권화를 하게 되는데, 여기서 고대 국가가 중앙집권화를 하는데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할 요소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부자 세습이죠. 왕위를 아들에게 물려줌으로써 더욱더 왕권을 강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율령입니다. 강력한 율령으로 사회 질서를 체계화시키고 신분 계급을 정비함으로써 왕권을 강화시킬 수가 있겠죠. 세 번째는 불교 수용입니다. 민심을 통합하기 위한 수단으로 불교를 수용하게 됩니다. 왕즉불 사상, 즉 왕은 곧 부처다라는 사상으로 민심을 통합합니다. 이러한 요소들을 충족시키면 드디어 중앙집권화 체계가 갖추어진 고대 국가가 성립됩니다. 그럼 한반도에 등장한 고대 국가인 고구려, 백제, 신라의 건립 순서를 알아볼까요? 먼저 건립된 순서로는 신라가 기원전 57년으로 가장 먼저이고, 다음은 고구려가 기원전 37년, 마지막으로 백제가 기원전 18년의 순이지만, 중앙집권 국가의 형성 순서는 고구려가 제일 먼저이고 그 다음이 백제, 마지막이 신라입니다. 신라가 가장 먼저 건립되었지만 중앙집권화는 가장 늦게 형성된 이유는, 한반도는 발달된 문물을 중국으로부터 수용을 하는데 신라는 지리적으로 고구려와 백제에 막혀 있었기 때문에 발달된 문물 수용이 늦어져 중앙집권화 형성이 늦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삼국의 성립과 발전을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건국을 살펴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고구려는 주몽이 부여로부터 나와서 기원전 37년에 졸본에 건국하고, 백제는 고구려 주몽의 아들인 온조가 기원전 18년에 위례성에 건국하게 됩니다. 신라는 알에서 태어났다는 설화를 가진 박혁거세가
토착민의 지도자인 육촌장의 추대를 받아 기원전 57년에 사로국을 세우게 되고 신라라는 국호는 6세기 초 지증왕 때에 정해지죠. 이 시기에 중국은 전한 시기였습니다. 이번에는 2세기의 삼국시대입니다. 고구려 태조왕은 옥저를 정복하고 중앙집권체제를 정비하여 왕위 세습을 확립하게 됩니다. 9대 고국천왕은 왕위의 부자상속을 확립하고 을파소를 등용해 진대법을 실시하여 빈민구율책을 마련함으로써 왕권을 강화해 나갑니다. 2세기 신라는 1대 혁것의 거서관, 2대 남해 차차웅을 지나 3대부터는 이사금 시대로 나아가게 되고 중국은 후한 시기가 됩니다. 3세기의 삼국시대를 살펴보면 고구려 11대 동천왕은 위나라의 침입으로 환도성이 함락되어 옥저로 이동을 했고요. 백제 고위왕은 계루왕의 둘째 아들이죠. 삼국 중에 가장 먼저 한강 유역을 차지하였고 율령을 반포하고 육좌평의 관제를 정비하고 관복 제정을 통하여 중앙집권 체제를 갖추어 나갑니다. 한편 신라는 박씨, 석씨, 이사금을 지나 김할지의 7대 손인 김씨 미추 이사금 시기가 됩니다. 3세기 중국은 삼국시대를 지나 5호 16국에서 위진 남북조 시대로 들어갑니다. 이번에는 4세기 삼국을 살펴볼까요? 고구려 15대 미천왕은 한사군의 마지막 군인 낙랑군을 축출하여 대동강 유역을 확보하지요. 그 아들인 고국원왕은 백제 근초고왕의 침략으로 평양성에서 전사하게 됩니다. 고구려 고국원왕과 같은 시기인 백제의 근초고왕은 비류왕의 둘째 아들로 백제 13대 왕으로 즉위를 하여 백제의 전성기를 누리게 되는데 그는 왕위의 부자상속을 확립하고 고구려 고국원왕을 전사시킵니다. 가야와 외와는 교류하는 반면 고구려 신라와는 견제했죠. 외와의 교류 활동은 외에 전한 칠지도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백제 전성기 시기의 신라는 김씨 이사금 시기로 이어집니다. 계속해서 4세기 삼국을 살펴보겠습니다. 고구려 고국원왕의 아들인 소수림 왕은 율령을 반포하고 불교를 수용하고 태학 설립을 통해서 인재를 양성하면서 삼국 중 가장 먼저 중앙집권 체계를 갖추게 됩니다. 백제는 근초고왕의 손자인 침류왕은 불교를 수용하여 백성들을 통합하고 왕권을 강화시켰죠. 4세기 신라는 김씨 이사금 시기로 이어지면서 17대 뇌물마립간 때에는 김씨에 의한 왕이 독점 세습을 이루어 나갑니다. 이 지도는 삼국 중 한강을 가장 먼저 차지한 4세기 백제의 전성기 시대의 지도입니다. 근초고왕은 남은 마한의 나라들을 모두 합평시키고 기념으로 공으로 하여금 서기를 편찬하도록 하지요. 그리고 평양성을 공격해 고국원왕을 전사시켜 고구려의 일부까지 영토를 확장합니다. 대외적으로는 전진의 요서지방으로 진출하고 산동반도로 진출하여 동진과 교류관계를 맺으며 침류왕 때는 불교를 수용하게 되지요. 한편 규슈로 진출하여 외에 칠지도를 하사하고 아직기 왕인을 파견하여 노노와 천자문을 전파합니다. 이번에는 5세기 삼국입니다. 백제의 근초고왕에게 평양성에서 전사한 고국원왕의 손자인 광개토대왕이 등장하면서 고구려는 전성기를 이루게 되는데 광개토대왕은 바로
백제를 공격하여 한강 이북 지역을 차지하고 북으로는 만주와 요동 지역을 확보하게 되고, 한편 신라 네모랑의 요청으로 신라에 침입한 외를 격퇴함으로써 신라에 대한 영향력을 강화합니다. 이어서 광개토 대왕의 아들 장수왕은 수도를 국내성에서 평양으로 천도하고 적극적인 남진 정책을 추진합니다. 그 결과 남한강 유역까지 진출한 후 충주 중원 고구려비를 세우게 되지요. 이렇게 장수왕은 80여 년간 재위하면서 5세기 고구려의 전성기를 이루게 됩니다. 한편 백제의 비유왕과 신라의 눌지왕은 나제 동맹을 맺어 장수왕의 남진 정책에 공동으로 맞서게 되지만, 비유왕의 아들인 계로왕은 장수왕에게 한강 유역 일대를 빼앗기고 목숨도 잃게 되지요. 이렇게 한성을 빼앗긴 백제 문주왕은 웅진으로 천도하게 되고, 22대 동성왕과 신라 21대 소지왕은 다시 한번 혼인동맹을 맺어서 고구려의 남진 정책에 대항하게 됩니다. 이번 지도는 5세기 한강 유역을 차지한 고구려 전성기의 지도입니다. 광개토 대왕릉 비문에 의하면 광개토 대왕은 북으로는 거란, 동부여 및 숙신, 후연을 정복하고 남으로는 할아버지 고국원왕에 대한 보복으로 백제를 공격하여 수도 한성을 압박하여 장수왕 때에 드디어 한성을 점령하게 됩니다. 한성을 뺏긴 백제는 수도를 웅진으로 천도하게 되고, 장수왕은 남진 정책을 더 확대하여 한반도 중부지역 일대를 모두 차지하였고, 그 기념으로 충주 중원 고구려비를 세웠죠. 5세기 고구려는 중국의 북위 남조의 송나라와 교류 관계를 가집니다. 6세기의 삼국시대를 살펴보면 백제의 동성왕의 둘째 아들인 무령왕은 고구려에 적극적으로 맞서며 백제를 안정시키기 위해 애쓴 왕이죠. 지방에 22담로를 설치하고 왕족을 파견하는 등 중앙집권 체제를 강화합니다. 중국 남조의 양나라와도 활발한 교류 관계를 가졌고, 그 흔적이 무령왕릉에서 잘 보여집니다. 신라의 지증왕은 뇌물마립간의 증손으로 나라 이름을 신라로 왕호를 왕으로 바꾸며 왕권 강화를 하였고, 우상국을 정복하고 우경을 보급하여 백성의 경제생활에 힘을 썼지요. 지증왕의 맏아들인 버풍왕은 율령반포, 불교공인, 골품제 정비, 상대 등 설치 등을 통해 중앙집권적 고대국가 체제를 완성하였고, 금강가야를 병합했습니다. 한편 고구려 24대 양원왕 시기는 대내적으로 왕위 계승을 둘러싼 다툼이 계속된 시기로 나제 연합군에게 한강 유역을 상실하고 맙니다. 그 결과 신라는 한강 상류를, 백제는 한강 하류를 나누어 가졌는데, 이때의 백제는 성왕, 신라는 진흥왕 시기였습니다. 백제 성왕은 수도를 사비로 천도하고 국호를 남부여로 하여 백제 중흥에 힘쓴 왕이지요. 그러나 553년 나제 동맹 관계에 있던 신라 진흥왕이 백제가 차지하였던 한강 하류 지역의 땅을 빼앗자 관산성 전투가 벌어집니다. 이 전투에서 성왕은 전사하게 되고 진흥왕의 배신으로 나제 동맹도 깨어집니다. 이렇게 6세기 신라 진흥왕은 대가야까지 병합하면서 신라 최고의 전성기를 이루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지도는 6세기 신라 전성기 지도입니다.
관산성 전투에서 승리한 진흥왕은 한강 하류까지 점령하여 주요 교역항이었던 당항성을 차지하고 가야 연맹의 하나인 대가야를 완전히 멸망시키죠. 그리고 북쪽으로 고구려 영토였던 함경도 지역까지 차지하여 이전 영토의 3배 가까이 확장시킵니다. 진흥왕은 자신이 정복한 지역을 돌며 순수비를 세워 영토 확장을 기념하였죠. 순수비는 창령비, 마울령비, 황초령비, 북한산비가 있고 단양 적성 사람들의 공을 기리고 위로할 목적으로 세운 단양 적성비가 있습니다. 진흥왕은 영토 확장과 대외적인 발전을 이룬 것을 과시하기 위해 거칠부로 하여금 국사라는 책도 편찬합니다. 또한 임신년 화랑도가 융성했던 시기를 보여주는 임신서기석이라는 비석이 있는데 이것은 2명의 청년이 나라에 대한 충성을 맹세하는 내용의 글을 새긴 비석입니다. 이렇게 해서 4세기, 5세기, 6세기의 삼국의 전성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삼국의 발전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은 삼국 통일 이후 남북국 시대의 정치 변화에 대한 강의가 이어집니다. 많이 기대해 주시고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